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제22대 40 총선거 인천 계양을에서 본투표 국민의힘 후보였던 원희룡 후보가 본투표에서 2000표 이상 이겼지요. 전과사범 이재명의 사전투표율이 무려 60% 이상. 사전투표에서는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이겼고 본투표에서는 계양을 원희룡 후보가 이겼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번 총선거에서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압승. 우리 국민의힘 본투표에서 대부분 이기고도 이 사전투표 때문에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이 사전투표를 없애야 하는지, 또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터져나왔던 충격적인 부정선거 팩트들.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 난리가 났습니다. 당선된 후 첫 재판, 4월 재판만 최소 7회, 채널A 이재명의 운명 충격 예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또 국민의힘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용기를 냅시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선된 후 첫 재판, 사법 리스크 여전, 위원직 상실 가능성 묻자 이재명 침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40 총선 이후 당선된 이후 이틀 만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 도계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한 증인 2명이 출석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민간 사업자 정바울 씨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당시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던 성남시 주무관으로부터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정 씨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으로부터 용도 변경 압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라는 질문에도 정 씨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허가를 위해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을 두루 접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퇴직한 국토부 공무원 박모 씨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가 국토부에 근무하는 동안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압박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박 씨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또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협조 공문을 보여주며 용도 변경을 강제로 하겠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박 씨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용도 변경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권한 내에서 판단해서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이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3번이나 보냈는데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박 씨는 아니다. 백현동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 씨가 계속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을 내놓자 이재명 대표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다. 자꾸 그렇게 발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토부가 협조해 달라는 말은 용도 변경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건 받아들이는 분의 생각이라며 국토부가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기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기 중 위원직 상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이재명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위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 자격도 없어지게 됩니다. 같은 날 서울 고법에서 열린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재명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적 없고 요건도 맞지 않는다라며 기각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있기 전날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와서는 무려 11분이나 연설을 했으며 총선 전에는 11분이나 연설을 했던 이재명이가 이번 당선된 이후 첫 재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자, 채널A가 밝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널A가 밝힌 이재명의 이재명 운명에 대한 충격 예고. 자, 일간 베스트 유조가 속보 찌재명 더불어 범죄당 리얼 XX 됐다. 채널A의 충격 이재명 운명 예고. 자, 핵심이 뭡니까? 채널A가 총선 압승 이재명 남은 숙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위증교사 혐의, 배임 뇌물 혐의, 금고 이상형, 2027년 3월 대선 전 형 확정 시 위원직 상실, 대선 출마 불가능. 그러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지속, 4월 재판만 최소 7회. 그러면서 이 유조가 뭐라고 강조하냐면 대장동 재판 앞으로 줄줄이 열리고 여기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국회의원직 박탈, 대선에도 못 나옴,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올 확률 100%라 보면 됩니다. 게다가 선거 보전비 656억도 X당 물어줘야 합니다. 이제 검찰 칼춤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진짜 벼르고 있습니다. 채널A가 한마디로 전과사범 이재명의 숨통을 끄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다고 하지만 기쁠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바로 채널A가 충격적으로 이재명의 운명을 예고한 것입니다. 찌재명은 잘 가야 돼.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